안녕하세요. 오늘도 임마누엘 정혜리입니다. 오늘 함께 여는 문 시간인데요.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벌써 개학한 학교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방학 중에 있는데 그 방학 숙제하면 정말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게 바로 독후감, 일기 쓰기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토론을 잘하는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고요. 또 글쓰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함께 여는 문에서 자세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작가 조승자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언어라는 게요, 우리 살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고 토론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면 이미 세상 사는데 상당한 많은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현대는 자기가 상품화 시대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어떻게 글로 나타내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그 새벽에 제가 잠언서를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에 금사가 같다고 그렇게 경우에 합당한 또 때의 상황에 맞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논술이 굉장히 중요해져 가지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펼치냐 비단 대학 들어가는 길뿐만 아니라 또 회사 입사할 때도 그런 자기의 그렇죠. 소개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숙제해라 하면은 했어요 내지는 엄마 나 글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그리고 또 편지 쓰기 숙제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건 이거야라고 말을 하기도 참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또 아이 시각과 어른들이 보는 시각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쓰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우선은 어른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항상 실수하는 게 어른들의 어떤 고정관념에 의해서 아이들을 그 틀에 가둬놓으려고 하는데 아이들 시각으로 보고 쓰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놀이처럼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그렇죠. 가르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책 읽기 놀이터 이렇게 얘기를 좀 붙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책을 읽는 게 왜 중요한지부터. 예. 우선은 아이들이 다 장래 희망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사람치고 책을 안 읽은 분이 없어요. 예. 그래서 가장 이제 예로 들 수 있는 사람이 에디슨이죠. 에디슨은 3,400권의 그 책을 읽고 정리한 노트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창의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책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나 여자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클레오파트라요. 클레오파트라가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이집트에 있는 그 도서관에 알렉산드라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거의 다 읽었대요. 네, 예. 그래서 그 당대 최고 되는 카이사르나 그다음에 그 안토니우스를 다 말로 그러니까 그냥 읽은 되는 책으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지식으로 말로 이렇게 사로잡았다는 그런 말이 있죠. 네, 예. 자, 책을 이렇게 읽는 건 참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오늘 겨자 씨의 꿈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다라고 먼저 읽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제 읽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책을 읽기 전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마음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책을 읽을 때 조금 엄마가 강요해서 이거 읽어라, 이거 읽어라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들 심리가 싫지요. 그래서 엄마가 강요하면 일단 숙제 갖고 아이들은 도망가고 싶은 게 아이들의 심리거든요. 그럴 때는 우선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엄마가 우선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안 읽고 그렇게 하시면 아이는 벌써 아니까 읽으신 다음에 좀 포장을 하셔야죠. 어머, 이 책 너무 재밌더라. 엄마는 감동을 받았어. 엄마 혼자 읽기가 너무 아까워. 너 한번 읽어볼래?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참 중요하죠. 일단 먼저 본인이 그렇- 읽어라. 그렇죠. 어머님이 꼭 읽으셔야죠. 예. 얘기했는데 전혀 통하지 않으면 아이는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죠. 안 읽으신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하면 아이들은 금방 알기 때문에 엄마도 안 읽으면서 나보고 읽으라고 한다고 벌써 그런 마음이 들지요. 네, 예. 네, 오늘도 입만에 오늘 함께 여는 문 보내드리고 있는데 동화 작가 조성자 선생님의 겨자 씨의 꿈 보셨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거를 다는 시간상 네. 못 내드리고 이렇게 조금
발췌했거든요. 괜찮죠? 예, 괜찮네요. 예, 이야기는 진행이 되네요. 예. 어떻게 해서 이 동화를 쓰게 되셨어요? 이 동화는 제가 85년도에 등단하고 나서 어느 잡지사에서 부탁을 해서 썼는데 항상 저는 동화 쓰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쓰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겨자씨기가 나와서 좀 기도를 하는 중에 머릿속에 영감이 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쓰게 된 동화가 바로 이 겨자씨의 꿈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책을 읽기. 책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눈으로 따라가면서 쭉 읽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읽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책 읽는 거는 사실 뭐가 이건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좀 나눠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게 좋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선 1학년 요즘에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글씨를 다 깨우치는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난독을 시키면 참 위험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이제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그냥 알아서 읽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어머님의 수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읽어주거나 안 그러면 아이 보고 혼자 읽어보라 그래가지고 어머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도 기는 아이가 어떻게 읽는지를 듣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가 또박또박 음절을 끊어서 읽는지, 왜냐하면 1학년 들어가기 전이나 1학년 초에는 그 아이가 글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글을 쓸 때 띄어쓰기 그리고 한 단락이 끝나서 그 다음에 문장 바꿔 쓰는 거 자연히 형성이 됩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가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이게 참 중요하고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책을 혼자 읽으라 그러면 참 지루해해요. 큰 소리로 내서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애들이 오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5분 정도 그 이상 하면 애 목도 힘들고 나중에는 이제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읽는 목소리도 흐트러지고 힘들어지고 아이도 그 내용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병행을 좀 시키셔야죠. 눈으로 따라서 읽히는 거. 그런데 눈으로 따라서 읽히는 방법은 애들이 이제 하다가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서 다른 데로 눈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같이 이제 이렇게 같이 보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읽는 방법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 돼서는 이게 저학년 방법인데 고학년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책을 아이가 혼자서 그 자리에서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인내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책 읽다가 놓고 또 딴 일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보통 4학년 정도 아이들이 읽는 책이 한 250쪽 정도, 쪽수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요합니다. 그러면 한 자리에서 꼭 읽을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좀 나눠서 뭐 3분의 1 이렇게 쪽으로 한번 해서 읽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한 권을 다 읽다 보면 집중력도 생기고 성취감도 굉장히 좋아지죠. 네. 아이들이 250쪽 정도,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보면은 오 이렇게 놀래거든요. 네. 놀래고 그리고 어떤 아이 요새는 또 특별히 그 만화로 돼 있는 그렇죠. 책들이 많으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글자가 잘고 이러면은 그 자체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겁을 먼저 내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자리에서 그걸 다 읽게 제일 좋은 훈련을- 방법이죠. 예, 근데 강제로 너 앉아 이렇게 이역을 한다거나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글자만 보는 거지 하나도 안 들어올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예. 경우는 어머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어머님의 몫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어머님 같으면 어느 날을 하려고 정하셔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어머님은 안 읽으시면서 읽으라 그러면 설득력이 없죠. 그렇죠. 예, 예. 이게 그 이제 나이에 따라서 큰 소리를 내서 읽기도 하고 또 이제 집중해서 읽기도 하고 그런 거를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그럼 아이하고 같이 이제 책을 읽었습니다. 읽었으면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여기서 또 실수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사실은 애들이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좋은 책은 감동이 좀 굉장히 많이 목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좋은 감동을 옆에서 굳이 말해봐 이러면 참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유형이 다 다른데 어떤 아이는 읽고 감동이 이만큼 차오르면 막 말하고 싶은 아이가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아이는 그대로 그것을 간직하고 이렇게 간직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안 건드려 줬으면 하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아이의 유형을 파악하셔서 그래서 아이가 좀 크면 이제 요즘에 사춘기가 좀 빨리 오지요. 그런 아이 같으면 자기가 이렇게 혼자 그걸 간직하고 싶을 때는 좀 놔뒀다가 삭힐 시간을 주셨다가 이제 어머님이 식사하실 때
부드럽게 한번 야 거기서 너는 어떻게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아이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정하지 말고 예. 그걸 좀 말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줘라. 예.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은 예, 이제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사실은 참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독서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놔요. 그 나의 독서 카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디슨이 3,400 권의 공책을 책을 읽고 정리했던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게 자기 난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컴퓨터를 좀 대충 다 쓰니까 컴퓨터가 없는 아이라면 또 따로 예쁜 공책을 하나 선물해 주셔서 거기다가 지은이, 그다음에 그 책의 이름, 출판사, 그다음에 간단한 주인공들 이렇게 좀 써서 그다음에 성격 좀 조금 쓰고 대충에 자기가 이렇게 느꼈던 것들 그런 걸 이제 써놓으면 나중에 보더라도 좋은 이제 참고 자료가 되겠죠. 그걸 독후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아니죠. 그냥 이제 예. 뭘 했다라고 그 그렇죠. 독서 카드 정도를 예. 만드는 게 좋다.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토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토론을 하면 참 생각지도 못할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이제 교육이 요즘은 조금씩 토론식 교육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중인데 토론을 하면서 아이들이 얻는 게 우선은 자기 혼자 이렇게 읽을 경우는 애들이 대체로 이분법적 사고에 참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태어났을 때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 게 없다가 어른들에 의해서 그렇죠. 검정색은 나쁘고 흰색은 좋다 이런 식 스타일의 그 이분법적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흑백 사고가 자연히 토론을 통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을 읽다가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 친구는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또 안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예를 들어서 겨자씨의 꿈을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아까 보여줬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아이는 겨자씨가 왜 바보같이 주기만 하냐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나는 그거 싫다. 자기가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아이들의 생각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쟤는 또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 각도를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죠. 예.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어른들의 사고에 길들여져서 아이들조차도 나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틀린 답을 가지고 있을 게 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틀린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토론을 같이 여럿이서 모여서 하는 게 참 그렇죠. 중요하겠군요. 예. 토론을 하는데 어떤 그 순서가 좀 있나요? 예, 굳이 뭐 순서를 정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너무 이렇게 어떤 틀에 갇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아이들한테 무작정 너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해봐 이러면 줄거리만 쫙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저기는 제가 그 인물을 나누질 않았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인물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는 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콩쥐 팥쥐를 한다 그러면 너 콩쥐 해봐, 너는 팥쥐를 맡아봐, 너는 팥쥐 엄마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럼 성격을 얘기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 이끄는 사람이 그냥 해봐 이러면 줄거리만 말하고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아이들이 서툴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를 해서 자 너는 팥쥐의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해? 그러면 아이가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에 다 돌아가면서 그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또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말한 친구들하고 나는 생각이 다르다 하는 친구 있으면 얘기를 해봐. 쉽게 말하면 반론이죠. 근데 아이들한테 아직 반론이란 말은 좀 어려워요.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 생각하는 친구 있으면 한번 얘기해볼까? 그럼 얘기를 하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유도를 한 다음에 또 이제 참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그 공감대 형성을 이끌기 위해서 여기서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똑같은 경험은 할 수 없지만은 애들도 그 어려움을 이렇게 비슷한 그런 게 있거든요. 한번 얘기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마무리는 이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아까 저기 그 자신의 꿈이 있는가 그래서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다시 한번 말을 통해 가지고 더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를 이제 갖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먼저 본인의 그 느낀 바를 정확하게 예. 표현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뭐 역할 분담 같은 것도 좀 많은 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게 결국 그냥 끝나면 그냥 책에 대한 이야기로 끝날 거예요. 근데 그걸 나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예. 또 그러면서 좀 더 나아가면은 우리와 이렇게 좀 더불어서 좀 넓게 폭을 넓혀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토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우리보다 어른들보다 더 많은 토론 문화에
이제 접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토론, 이끌어가는 그 어른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나치게 아이들이 말할 때 보셨지만은 좀 가장되게 그렇지, 그렇지라고 제가 말해주는데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하고 제가 수업을 하고 나서 1년을 돌이켜볼 때 가장 좋았던 게 뭐냐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 말할 때 그렇지, 그렇지라고 말해줄 때 참 좋았대요. 그래서 그 아이 말이 이렇게 어머님이 보실 때 마음에 안 차는 말도 있어요. 아, 저건 가당치 않다.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사람의 색깔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의 색깔은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할 점은 한 아이가 말이 끝날 때까지 꼭 기다려줘야 기다려주고요. 됩니다. 끝까지. 그래야지 아이들이 자연히 보고 배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아이들도 성급하게 한 아이가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끼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제가 눈빛으로 제지합니다. 이렇게 말로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 이건 또 위협적이죠. 그 아이가 그다음에 말을 또 못하죠. 그렇죠. 또 이게 손가락 이거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이거 참 조심.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이렇게 하면 애가 벌써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저는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도록 간식을 꼭 먹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아이하고 엄마가 딱 이렇게 맞대면 해가지고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애가 뭐랄까 좀 이렇게 긴장되지요. 그리고 또 하기 싫지요. 엄마랑도 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해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편안하게 애가 좋아하는 간식 이렇게 몇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먹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좀 편안해지기 때문에 아이들 생각이 편안하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어른이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결론은 아이들이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지 이 책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참 많이 배워요.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하면서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저렇게 보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깨끗한 심성과 고운 생각을 주셨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른들이 결론을 절대 내지 말라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서 이 사람은 착하고 이 사람은 나쁘다 이런 식으로 그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좀 정리가 덜 있는 것 같아도 그냥 네. 자연스럽게 끝내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토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려고 하지 마라라는 걸 꼭 유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뭐든지 시작을 하면 딱 마침법 그리고 점을 찍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쉽고 특별히 이제 저학년 아이들 왜 숙제 같은 거 봐주다가 책 읽고 그 방대한 양을 애가 한 서너 줄에 이렇게 정리를 하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 때 엄마들이 하다가 아이 뭐 이렇게 했다고 써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는데 네. 그건 정말 토론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 제가 또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목소리를 높여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이제 죄송하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요즘 가끔씩 흔히 하는 목소리 큰 사람이 그렇죠. 이긴다. 예, 그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린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그 토론하는 정서를 키워서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를 아이들이 토론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그러려면 토론을 이끄는 이제 그 어머님이나 그 선생님들이 자분자분하게 천천히 말하는 것을 보여주고 아이 역시 목소리가 커지면 조금 이렇게 낮추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생각까지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서 남들은 저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게 됐으면 그다음에 아이들 이제 글쓰기에 들어갔거든요. 이 글 쓰는 거의 중요성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 글쓰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 까닭은 제가 볼 때 글을 쓰다 보면 자꾸 이제 다시 고치고 다시 이제 보면서 활자화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노인과 바다를 쓰신 해밍웨이 잘 아시죠? 그분은 노인과 바다를 쓰시고 200번이나 읽어보셨대요. 고치고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뭐 그 작품이 주는 큰 중량감 때문에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200번을 고치고 쓴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저 자신도 글을 쓰지만 200번까지 읽고 보고 고친 건 없어요. 많아야 먼저 뭐한 지치죠, 사실. 예. 20번?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 글을 쓴다는 것은 책임감을 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쓴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게 잘못된 것은 없는가. 그다음에 또 글을 쓰면서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카타르시스, 세척 효과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착 풀린다 그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런 좀 짜증나는 거 이런 것들을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글을 쓰는 것 굉장히 고상한 그 카타르시스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토론이 가장 고상한 격이 높은 수다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이 글 쓰는 것은 가장 격이 높은 이제 자기의 이렇게 이제 속내를 털어낼 수 있는 좋은 이제 길이 글 쓰는 것입니다. 네, 예. 그 문득 궁금해지는 게 왜 그 어렸을 적에 보면은 이제 가장 먼저 쓰시는 게 시, 동시를 쓰게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학교에서 그 시를 쓰고 또 외우게도 해요. 그걸 통째로 네. 다 외우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예, 사실 저는 시 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방법에서 시를 외워오게 하는 방법에서 몽둥이를 든다든지 그 아름다운 시하고 몽둥이하고 너무 안 어울려요. 해초리하고 그 윽박지르는 목소리 시하고 너무 안 어울리죠. 그래서 시를 아이들이 일단은 글 중에서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글을 아이들은 사실 시라고 생각을 해요. 짧으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시가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운 그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시를 잘 쓰려면 방법이 좋은 시를 많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시를 참 많이 외우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 생활화. 그래서 말에서 그 시가 자연스럽게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과서에 있는 시 말고도 주변에 좋은 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시가 뭐니 하고 얘기하면 윤동주의 서시를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머님들 생각에는 고정관념에 이건 아이들한테 참 어려워 보일 거다 생각을 하지만 그 상황하고 또 윤동주의 그 이윈절을 같이 읽히면서 그 시를 소개해 줄 때 감동이 굉장히 크지요. 그런 경우는 아이들이 외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같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본인이 안 외우고 아이들한테 외워봐. 이러면 이건 또 아니죠. 같이.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한번 이렇게 여행을 가는 중에 무지개가 떴대요. 비가 다 오고 나서. 그러니까 동시에 두 아이가 저하고 이제 그 윌리엄 워즈워드의 무지개를 외웠던 아이들이거든요. 그 시를 딱 외웠다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그러니까 누나하고 동생이. 그러니까 운전하던 아빠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쟤네들이 저런 걸 다 알다니.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렇게 아름다운 분위기를 보면 거기에 맞는 시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시를 많이 외운다는 건 그만큼 삶이 좀 여유롭고 좀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시를 많이 외우게 하는 거는 참 중요한데 그 대신 방법이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강요하기보다는 지혜로우신 어머님들은 시를 써서 냉장고에 딱 붙여놓든지 아니면 아이 책상 밑에 이렇게 유리 밑에다가 끼워 놓으셔가지고 한 번씩 보고 또 어떤 댁은 제가 우연히 그 집을 방문했더니 화장실 앞에다가 딱 그쳐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자꾸 볼 수 있도록 자연히 각인되죠. 그래서 그 한 달 정도 이렇게 바꿔주면서 그렇게 저절로 외우게 돼 있고. 그렇죠. 예, 예, 예. 동시를 외우는 건 많이 좋은 것 같다. 하지만 방법은 좀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 가장 먼저 쓰는 게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동시를 아이들이 쉽다고 우선 생각을 하니까 그거부터 쉽다고 생각을 하면 그다음에 다른 글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동시를 어떻게 쓰는지 짓는지에 대해서도 예.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근데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머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뭐 이제 텔레비전 그러면 텔레비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써볼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한 80% 아이들이 하는 말이 못 써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바꿔서 해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요, 제목 바꿔도 또 못 써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그러면 아이랑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눠야죠. 텔레비전 보면 너 뭐 생각나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모방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모방은 창조의 단계예요. 하지만 모방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이제 그거를 딛고 올라서야 되는데 사실 저는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하면서 지도할 때 모방 쪽보다는 항상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제일 이제 쓰기 쉬운 말이 텔레비전 그러면 텔레비전은 텔레비전 참 신기해. 이게 이제 아마 90% 아이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사실 신기하다고 느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그 말은 너무 많이 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있잖아. 이거는 애들이 참 많이 쓴 말인데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제가 꼭 중요하게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특히 너희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생각, 예쁜 생각들, 좋은 생각들을 많이 주셨거든. 자꾸 퍼서 써야 돼. 써야지 생각들이 더 자꾸 나온다. 잘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러면요 놀라운 게 나와요. 제가 그럴 때는 한 3번 정도 유도를 합니다. 근데 그 유도할 때도 참 사실 힘든 게 다시 써와 이렇게 우리가 좀 강압적으로 말하기가 쉽죠. 다시 써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보시고 어머 참 좋긴 좋다. 좋은데 한번 다시 써보자. 네 생각을 한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다 보면 좋은 동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크면서 그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 딸이 있는데 아주 어렸을 적에 지금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단순한 말 몇 마디를 사용해서 시를 적었었는데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탈북한 아이들을 이제 보고 왔어요. 얘가 보고 와서 그걸 적었는데 그 상황을 봐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 아이 내용은 그거였어.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 엄마 아빠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 그 아이들은 네. 엄마 사진 볼까? 아빠 사진 볼까? 그러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제 그러던 그렇죠. 아이가 네. 조금 더 크니까 표현 방법이 다양해져서 뭐 그림자 같은 걸 표현한다면은 나는 항상 너하고 같이 있어. 뭐 나는 담을 넘어갈 수도 있지. 나는 어디에도 갈 수 있어. 어디도 다 갈 수 있다. 하지만 난 반드시 너랑 같이 있어야지. 이렇게 변해가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엄마들이 좀 그 감동해 주는 거나 그런 것도 사실 좀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머님이 가장 좋은 독자예요. 그래서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독자긴 독자는 또 지나치실 때도 있죠. 또 애가 막 진짜 신된 것처럼 혼자서 너밖에 이러면서. 이 세상 너밖에 없다. 이거는 좀 곤란하고 그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어머 엄마라면 이렇게 못 쓸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는 이상하게요. 엄마보다 더 잘할 때, 아빠보다 잘할 때 조금 더 뭔가 내가 좀 남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나중에 해서 속아낼 필요도 있죠.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이제 아나무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잘 이렇게 조절하셔가지고 하지만 엄마가 감동하시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동시도 써봤고 이제 독후감 참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독후감을 그렇죠. 숙제로 주는 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독후감 참 중요해요. 사실은 독후감도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쓰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쉽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겨자씨의 꿈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겨자씨의 꿈 그러면 이제 원고지에다가 겨자씨의 꿈을 읽고 책을 밝혀줘야죠.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겨자씨의 꿈을 읽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내가 정한 제목을 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겨자씨의 꿈을 읽었어도 나만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다가 희망을 갖고 살자. 아무리 작아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도록. 그래서 그렇게 쓴 다음에 이제 들어갈 때, 처음 들어갈 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처음에 어떻게 써요? 참 많이 머뭇거리거든요. 그리고 줄거리를 쓰라는 건지 뭔지조차도 그렇죠. 헷갈려 하죠. 예. 독후감이라는 것은 책을 읽고 나서의 나의 느낌입니다. 내가 느낌을 쓰는 거지 줄거리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이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내 삶에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처음 들어갈 때보다 줄거리 쓰지 말고 처음에 이제 그 제목하고 관계된 예를 들어서 작아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적었다면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나는 참 작은 편이다. 제가 이제 제 이제 얘기인데요. 예를 든다면 나는 참 작은 편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나한테 땅콩하고 놀리기도 했고 심하면 쇼따이라고 놀리기도 했다. 그럴 때 참 속상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화가 나서 나를 놀리는 친구들을 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생겼고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읽은 거기까지 내 얘기를 썼죠. 그러면서 이 책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나가야 됩니다. 내 얘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그건 독후감이 아니라 내 이제 한풀이죠. 그런 식으로 쓴다면. 그래서 거기서 적당하게 이제 이렇게 그 내용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데 이번에 내가 읽은 겨자씨의 꿈에 나오는 겨자씨를 보면서 나는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겨자씨를 소개를 해준 겁니다. 겨자씨 소개를 해주면서 이제 겨자씨가 가장 훌륭했을 때, 그리고 내가 겨자씨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겨자씨였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애들이 쓰라 그러면요, 한마디로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겨자씨였으면 소리 질렀을 것이다. 내가 겨자씨였으면 복수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쓰지 말고 자세하게 표현을 자세하게, 항상 아이들한테는 그 자세하게 쓰게 하는 훈련이 참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화가 났을 거야? 어떻게 소리쳤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쓰면서 맨 마지막에 이 책이 앞으로 내가 생활할 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다짐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기의 다짐까지 그렇죠. 예, 독후감을 그렇게 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생활하면서 정말 글쓰기하고 빼놓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많이 하게 되는 게 일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기가 이제 습관화되지 않은 그 저학년 시절에는 학교에서 당연하게 숙제를 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일기도 쓰는 방법이 특별히 있습니까? 일기는 어머님들이 가장 머리 아파하시고 가장 상담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기예요. 왜 몰아 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위에다가 그 날씨만 적어놨다가 그리고 또 기억나시는 것 일기에다가 같아요. 그렇죠. 또 일기를 또 아이들이 길게 쓰는 거 싫으니까 다 동시를 쓰겠다는 아이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일기를 강요에 의해서 쓰지 않고 제 스스로 썼어요. 네, 예. 그러니까 가끔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끔 칼국수도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밥 먹고 싶을 때도 있고 1년 365일 맨날 밥만 먹으면 조금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기도 어떨 때는 좀 얘기가 조금 다르지만은 이렇게 안 쓰고 싶을 때도 있다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데 그거를 그냥 꼬박꼬박 채우라고 그거를 아이들하고 자꾸 다툼하면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숨 쉴 구멍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죠. 일기거리를 만들어서 놀러 가야 된다.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강요하는 것보다 이제 학교의 지침이 그런데 일기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성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글 쓰는 능력이 늘어나고 사고를 깊게 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끔 한 번씩은 빠트려도 그냥 그거 갖고 막 혼내기보다는 좀 한번 좀 잘 다시 이렇게 왜 일기를 써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일기를 쓸 때도 다양하게 그런 식으로 뭐 일기문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날에 있었던 생활을 쓰든지 안 그러면 동시로 써도 괜찮고 독후감식으로 써도 괜찮고 그래도 쓸 게 없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놀러 가야지 쓸 게 있다. 이런 아이들한테는 어떤 사물을 하나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뭐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장미꽃 그러면 그러면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감을 하나 주셔가지고 쓰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네, 하나이죠. 네, 일기가 그렇고 또 뭐 요즘 인터넷 때문에 덜 주고받는 편지는 덜하지만 하지만 이메일을 통해서도 많이 편지를 어차피 보내게 되니까 이 편지도 똑같은 편지인데 어떤 사람의 편지는 짧은 문장 속에 굉장히 많은 감동이 묻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소한 얘기를 쭉 썼는데 그렇게 살아있음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편지를 잘 쓴다고 하잖아요. 네. 뭐 그 군대에 가면은 편지 대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편지를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글쎄 편지를 잘 쓰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편지 쓰는 것도 형식이 있죠. 제일 처음에 뭐 누구누구께 그다음에 이제 그 첫인사 뭐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안부를 묻고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이제 내 안부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을 길게 쓰고 그다음에 이제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내고 맨 끝에 누구 뭐 올림 누가 이렇게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데 매이다 보면요 글이 자유롭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두절미하고 근데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해버리면요 또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틀은 이런데 너희가 쓰고 싶은 대로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해주면서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글에서는 항상 그래요. 솔직하게 쓰는 거. 물론 편지를 뭐 거짓으로 쓰는 경우는 없겠지만 글이 솔직함이 묻어나지 않는 글은 보이기 위한 글은 벌써 좋아야 똑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편지 쓸 때도 마치 상대방이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써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지도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진실이 담겨 있는 편지라면 짧아도 아니면 내용이 좀 투박하더라도 상대방의 가슴을 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솔직한 편집을 하나님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너무 순수하죠. 그 마법사가 되면 공부도 마법으로 하고 시험도 됐죠. 너무 아이다운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럼에도
그냥 이대로 살겠다는 그 결론이 너무 멋있었어요. 네. 바로 그 점으로 인해서 또 더 많은 사랑을 주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책 읽기 그리고 토론하기, 글쓰기까지 지우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만 들어가지고 막 주입식으로 아이들과 같이 이걸 진행하다 보면은 또 다른 안 좋은 면이 나오기도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방송 함께 하신 어른들, 특히 이제 어머님들께 꼭 이 시간을 맞추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우선은 책을 읽는 게 우선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거는 그 교양이라는 책, 그 독일 말로 빌딩이라고 하는데 디트리 슈비니치라는 사람이 썼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책을 읽는 길은 고소득에 이르는 지름길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다 아이들 자녀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더불어 아이가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하게 살기를 또 바라시는 것도 다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책을 많이 읽기라는 거죠. 그분은 그 책을 통해서 그걸 강조하셨어요. 근데 책을 이제 읽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은 읽어야 됩니다. 예, 한 권의 양서. 근데 이제 책도 아무 책이나 읽는 건 아니에요. 좋은 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다행히 좋은 책을 선택할 수 있는 뭐 이런 길라잡이 이런 안내서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서점에 가실 때 같이 가셔서 선택하시는 게 참 중요한데 아직은 저학년 아이들은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시면 안 됩니다.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아직은 얘네들이 책을 보는 눈이나 안목이 어느 정도 서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우선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해주는 만화, 뭐 그리고 무서운 거, 뭐 낄낄낄 뭐 이런 말이 들어간다든지, 뭐 귀신 얘기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거에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말리신 다음에 그거를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리지 마시고 이제 좀 놔주고 어머님이 보셔서 같이 좀 아이들 저학년 책은 금방 읽을 수 있거든요. 보셔서 그 책의 내용이 건강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내용이 건강한가, 그리고 이웃사랑이 같이 담겨 있는가, 그 다음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 다음에 사파가 좋은가. 예, 그 안에 사파가 좋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출판사들이 사파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좋은 사파를 곁들인 책,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작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좋은 작가들이 이렇게 이제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책을 한번 보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선택해서 이제 읽히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같이 읽는 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동화 그러면 어머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일단 애들만 있는 책으로 생각을 하시기가 참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톨스토이는 동화는 4살부터 70세까지. 그래서 톨스토이가 말년에 쓴 작품들이 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바보 이반 이런 책들이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읽는 책인데 내용이 굉장히 감동이 깊어요.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진리 이런 것이 담겨 있거든요. 같이 읽으시다 보면 마음도 맑아지시고, 그리고 아이와 공감대 형성도 되고, 그리고 그 책을 읽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줘야 돼요. 거기서 또 머물면 안 되죠. 여기 책을 읽고 나서 다음 단계로 높여줘야 되는데 거기서만 맨날 머물다 보면 애 사고도 거기서 이제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높은 수준을 올려줘야 되는데 책을 또 올려줄 때는 또 다양하게 읽히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키호테처럼 기사책만 읽다 보면 그쪽만 그렇죠. 간단하게 자기가 되죠. 기사가 된 것처럼 착각을 네.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한 종류 책만 읽는 아이는요. 요즘에 또 뭐 경제 이런 책이 유행이다 보니까 맨 그런 책만 읽는 아이들은 또 그것뿐이 몰라요. 그래서 좀 폭넓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책에서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책에서 경험을 하게 되니까 다양한 책들을 그렇죠.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중요한 거는 같이 보라는 거였어요. 나는 절대로 안 보면서 책 읽어 하면 정말 그 아이 책 읽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먼저 책과 가까이 하는 그런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갖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포함한 더 큰 지혜를, 그리고 따뜻한 이웃 사랑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동화 작가 조승자 선생님 모시고 여러 가지 책 읽는 거에 책과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같이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